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구축 현상이 오는 경우는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생길 때는 구축 현상이 생기기 훨씬 전이라든지 조금 가까운 과거에 염증 반응이 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염증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구축 현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성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부위를 꼽자면 눈 성형과 코 성형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눈 성형의 경우에는 부작용보다는 단순히 모양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코 같은 경우에는 유독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년마다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염증이 너무 많이 자주 생겨서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든지 구축코가 반드시 온다든지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럼 과연 코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어떤 빈도로 어느 정도로 오는지 통계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 진료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 될 텐데요. 염증이라는 것이 모든 수술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코 수술에서 염증이 조금 더 부각되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는 빈도는 다른 수술과 비슷하지만 염증이 생겼을 때 치료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할 때는 대부분 보형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보형물이 들어있는 부위 가까이 아니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항생제 복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치료로는 염증이 안 가라앉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라는 부분이 부작용이라고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염증이라는 것이 발생 빈도라는 것이 굉장히 낮기도 하거니와 이런 보형물 위치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항생제나 소염제 복용, 항생제 주사 이런 간단한 치료로도 가라앉는 염증이 더 대다수이기 때문에 염증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작용은 구축코인데요. 구축코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코가 이제 들려져 올라가고 딱딱해지고 모양이 너무 안 좋고 되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구축 현상이 오는 경우는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생길 때는 구축 현상이 생기기 훨씬 전이라든지 조금 가까운 과거에 염증 반응이 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염증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구축 현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셔서 코 수술을 못 한다든지 이럴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작용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보형물에 비침 현상이 될 텐데요. 분필코라고 그러죠. 너무 이제 보형물 티가 난다든지 심각해지면은 보형물이 피부를 얇게 해서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한 조금 과거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이 있을 경우에 다른 조직을 자극하는 건 맞는데 이런 자극하는 부위라든지 위치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피부의 자극을 없애게 하는 게 최근의 수술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형물 때문에 비쳐 보인다든지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최근의 수술 방법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과거의 수술법을 시행받았던 분들이 생겼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눈 성형, 코 성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눈하고 비교를 하자면 눈 수술하면 대부분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을 많이 하시겠죠? 눈 구조상 눈에는 간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좋아서 염증이라는 게 잘 생기질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모양이 좀 잘못됐다, 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지 큰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인식들을 안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 성형 수술에서 부작용이라는 거는 사실 발생 빈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빈도는 작지만 발생된 절대 숫자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더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한 한 30년 전, 25년 전 이때쯤에는 수술 방법이 보형물을 L자 보형물이라고 코끝까지 한 번에 수술하는 수술법을 많이들 썼습니다. 피부도 얇아지고 심지어는 코끝에 보형물이 뚫고 나오고, 이 뚫고 나온 걸 한번 온라인에 한번 떠버리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해 보이고 엄청난 부작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이런 인식이 생겼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걸 찾아보면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코 성형에서도 부작용이라는 거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통 칭하는 염증이 생긴다든지 부축 현상이 생긴다든지 좀 해결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만 택한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사실 제 것만 따지는 것도 뭐 범위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이제 좀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미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시면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걸 따지면은 사실은 확률상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하는 방법은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겼던 환자분의 경우를 제가 살펴봤을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좀 벗어난 목표치를 잡는 경우, 안 되는 피부를 막 당겨내고 이렇게 되니까 피부에 문제도 생겼을 수도 있고 당겨 올라가서 부축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자극이 자꾸 되니까 염증도 생길 확률이 높아졌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과거에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L자 보형물을 썼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런 이제 보형물들을 좀 지양하고 안전한 보형물을 안전한 위치에 삽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과거가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아닌 분들한테 수술받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수술을 이런 경험도 없고 좀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의하실 건 전문적이지 않은 의료진에게 수술받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조금 더 낮추고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후 관리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 수술 후에 부목을 댄 걸 유지를 잘 한다든지 처방된 약은 무조건 잘 드셔야 될 거고요. 또한 술, 담배 이거 안 지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꼭 안 하셔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술이라는 게 100% 안전하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수술은 없겠지만 이런 수술의 기본적인 것들, 수술하는 사람이 위생이라든지 수술 방법을 잘 지키고 수술 받는 분이 약을 복용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코 성형이라는 것도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확률이라는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